한 대기업의 회의실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왜 항상 제 의견은 무시되는 거죠? 여자라서 안 된다는 말, 이제 지겨워요. 여기에 진정 제자리는 없는 건가요? 한 여성이 큰 목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녀가 이토록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5년째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아카리입니다. 출근 시간은 매일 아침 7시, 아직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지하철을 타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사무실에 가장 먼저 도착했죠. 커피 한 잔으로 정신을 차리며 어제 끝내지 못한 보고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는 제 눈에는 피로가 가득한데 이런 모습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아카리 씨, 오늘도 역시 일찍 왔군요. 다나카 부장이 사무실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다나카 부장은 늘 제 업무에 간섭하고 더 많은 일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쉽게 만족하지 않는 성격이라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항상 부족한 점을 찾아냅니다. 네,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보고서가 있어서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일찍 와서 일하는 것이 인정받기는커녕 당연시되는 현실이 답답했죠. 회의실에서는 오늘도 익숙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남성 직원들이 주도하는 회의에서 여성인 저는 언제나 커피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제 의견을 내려고 해도 무시되거나 경청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고 열심히 일해온 저에게 이런 대우는 너무나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스즈키 씨가 맡아주세요. 아카리 씨는 자료 정리와 보조 역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나카 부장의 말에 속으로 억울함이 차올랐습니다. 스즈키 씨는 저보다 경력도 짧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도 낮은데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로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된 거죠.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사무실 근처 작은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합니다. 동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이 시간만큼은 혼자 있고 싶었죠. 창밖으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오후에는 다나카 부장이 제게 또 다른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미 주어진 일도 많은데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초과 근무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사무실을 나설 수 있었죠. 아카리 씨, 여성은 가정도 챙겨야 하니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말게. 그래도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는 완성해야 하네. 다나카 부장의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성차별적인 발언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더 아파왔습니다. 제 능력이 아닌 성별로 판단받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피로에 지친 얼굴들을 바라봅니다.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5년간 열심히 일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생활이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휴대폰에는 내일 아침까지 검토해야 할 이메일이 가득했지만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이 질문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경쟁과 성차별, 과중한 업무 이대로는 언젠가 무너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우연히 이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 나리에게서 온 메시지가 눈에 띄었죠. 아카리,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비즈니스 여성 리더십 세미나에 같이 참석하지 않을래? 한국 직장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휴가를 내기도 어렵고 해외 출장은 더더욱 어려울 테니까요.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이 또 이어진다면 문득 탈출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나리에게 참석하겠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나카 부장님, 다음 주 금요일에 휴가를 내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죠. 다나카 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휴가라니? 프로젝트 마감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국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다나카 부장은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여자가 무슨 세미나냐는 생각이 읽혔지만 이미 마음은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이 답답한 공간을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다니 설렜습니다. 금요일 아침 나리타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하늘과 구름이 펼쳐졌고 처음으로 오랜 시간 마음의 여유를 느꼈죠.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이자 도쿄의 빌딩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무거운 짐도 함께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카리, 여기야! 인천공항 도착장에서 나리가 활짝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3년 만에 만난 나리는 훨씬 밝아 보였어요. 대학 시절보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리, 정말 달라 보이네. 한국 생활이 그렇게 좋아? 말도 마. 일본에서 일할 때랑 너무 달라.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먼저 호텔에 짐 풀고 세미나 장소로 가자.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기 넘치는 도시의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분위기가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세미나 장소에 도착하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여성 비즈니스 리더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이었죠. 첫 세션은 아시아 국가별 직장 문화 비교였습니다. 한국의 여성 CEO가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직장 내 성평등과 워라밸 문화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확산되고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본의 현실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으니까요. 발표자는 계속해서 한국 기업의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유연 근무제, 성과 중심 평가, 직급 대신 이름 부르기 문화까지 모든 게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저는 번쩍 손을 들었죠. 한국에서 여성 직원들이 승진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능력으로 평가받는 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어요. 제 회사만 해도 임원 중 40%가 여성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세미나가 끝난 후 네트워킹 시간에는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여러 여성 리더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 직장 생활에 만족한다고 했어요. 물론 힘든 날도 있지만 내 의견이 존중받고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중요해요. 한 여성 관리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녁에는 나리가 일하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 직장인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자유롭고 활기찼습니다. 상사와 직원 간의 관계도 일본보다 수평적으로 느껴졌죠. 아카리, 넌 일본에서 매일 몇 시까지 일해? 나리의 한국인 동료가 물었습니다. 보통 밤 10시, 때로는 더 늦게요. 그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정시 퇴근이 기본이에요. 야근이 필요하면 사전에 공유하고 보상도 확실히 받아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나리와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처럼 제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나리, 솔직히 말해봐. 한국에서 일하는 게 정말 그렇게 좋아? 나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 하지만 일본에서보다 내가 성장할 기회가 훨씬 많아. 무엇보다 나를 여자가 아닌 전문가로 봐주는 느낌이야.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제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었죠. 이런 직장 문화가, 이런 삶이 가능하다면. 갑자기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내가 찾던 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국에서의 짧은 여행이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미나에서 얻은 영감과 활력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도쿄의 회색빛 아침은 변함없이 저를 맞이했죠.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다나카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카리 씨, 출장 보고서는 어떻게 됐나? 오늘까지 제출하기로 했잖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밀린 업무에 치여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중으로 완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다나카 부장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역시 여성은 일과 개인 생활을 분리하지 못하는군. 여행 다녀온다고 들떠서 업무는 뒷전인가 보지. 그 말에 가슴속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그저 참고 넘어갔을 말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한국에서 본 다른 가능성이 제 속에서 작은 불씨를 피워놓았으니까요. 부장님, 그건 성별과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실수한 겁니다. 제 대답에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나카 부장의 눈이 커졌고 주변 동료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반박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준비해온 제안서를 발표할 기회였죠.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는데 다나카 부장이 스즈키에게 발표를 맡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장님, 이 제안서는 제가 준비한 건데요. 아, 아카리 씨. 스즈키 씨가 좀 더 프레젠테이션에 적합할 것 같아서 말이야. 여자는 회의에서 발표하면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제안서를 스즈키가 마치 자기 것인 양 발표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죠. 더 화가 난 것은 발표 중간 틀린 내용을 말할 때도 아무도 정정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다른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손을 들어 발언하자 다나카 부장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중에 논의하죠. 지금은 발표에 집중합시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뜬 후 다나카 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긴장이 느껴졌지만 한편으론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죠. 아카리 씨, 오늘 회의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지? 팀 분위기를 해치는 건 좋지 않아. 제 제안서를 제가 발표하지 못한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3주 동안 야근하며 준비했는데요. 다나카 부장은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카리 씨, 직장은 능력만으로 성공하는 곳이 아니야. 조직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 여성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해야 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위치라니요. 제 머릿속에 한국에서 만난 여성 CEO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능력으로 평가받는 문화, 여기서는 그저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부장님, 정말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 능력을 의심받아야 하나요? 이건 불공정합니다. 다나카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카리 씨, 한국 여행 다녀오더니 갑자기 달라졌군. 우리 회사는 100년 전통의 기업이야. 여성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 어차피 일을 그만두게 되지 않나. 회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남성 직원에게 투자하는 게 당연하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죠. 5년간 헌신했던 이 회사에서 저는 결국 언젠가 그만둘 여성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죠. 옆자리에 미야모토 씨가 커피를 건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나카 부장님과 얘기 잘 됐어?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우리 같은 여직원은 그냥 참는 게 편해. 미야모토 씨는 15년차 베테랑인데도 여전히 과장 직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체념이 서려 있었죠. 문득 10년 후에 제 모습이 미야모토 씨와 같을까봐 두려워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난 밤 사무실에 남아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불빛들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문득 휴대폰을 꺼내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세미나에서 만난 자신감 넘치는 여성들, 나리와 함께 찍은 웃음 가득한 셀카. 그 순간 느꼈던 희망과 가능성이 그립게 느껴졌습니다. 왜 일본에서는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을까? 소리내어 물었지만 텅 빈 사무실에는 제 목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휴대폰으로 나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리야, 한국에서 외국인도 취업하기 쉬운 편이니? 메시지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작은 틈새가 보였고 그 너머로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죠. 어쩌면 저 별은 서울 하늘에서도 보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이 굴레 속에 갇혀있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리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지만 반가운 마음에 바로 전화를 받았죠. 아카리, 어젯밤 메시지 봤어. 지금 진지하게 한국 취업을 생각하는 거야? 나리의 얼굴은 화면 속에서도 생기 넘쳐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했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 그냥 가능성을 알아보고 싶었어. 솔직히 말하자면 제 마음은 이미 절반쯤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걱정도 많았죠. 언어 장벽,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 무엇보다 일본을 떠나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최근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인재를 많이 찾고 있거든. 특히 일본어와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좋지. 내가 다니는 회사만 해도 외국인 직원이 꽤 많아. 나리의 말에 조금씩 희망이 생겼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정말 가능할까? 도대체 무엇이 나를 망설이게 하는 걸까?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한국 취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외국인 취업 가이드, 비자 정보, 일본인들의 한국 생활 후기까지. 정보를 모으면서 흥미로운 점들이 눈에 띄었죠.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성을 중요시하고 외국인 직원들에게도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신저로 나리에게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회사는 정말 야근이 적어? 외국인이라고 차별받지는 않아? 언어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 나리의 답변이 빠르게 날아왔습니다. 모든 회사가 다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일하는 곳은 정시 퇴근이 기본이야. 물론 바쁠 때는 야근도 있지만 일본처럼 습관적인 야근은 없어. 외국인이라고 특별히 차별받는 일은 없었어. 오히려 다양한 시각을 가져와서 좋아하는 편이지. 언어는 처음엔 힘들었지만 회사에서 한국어 수업도 지원해주고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이라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직장 환경이 실제로 존재했던 거죠. 한국어 공부 앱을 다운로드 받고 기초 단어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아카리입니다. 낯선 발음이 어색했지만 신기하게도 재미있었어요. 주말, 나리와 다시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아카리,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한 번 더 한국에 와보는 건 어때? 다음 달에 우리 회사에서 국제 비즈니스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내가 초청장을 보낼 수 있어. 실제 한국 회사 분위기도 경험해보고 면접 기회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순간 망설였습니다. 또 휴가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 다나카 부장의 반응, 더 나아가 이 모든 변화가 가져올 불확실성까지. 하지만 내 안에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변화할 거야? 고마워, 나리. 정말 가보고 싶어. 초청장 보내줄래? 결심을 굳히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베란다에 나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밤하늘은 빌딩과 네온 사인으로 가득하지만 그 틈새로 보이는 별들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득 저도 제자리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생각을 나누고 싶었어요. 엄마, 나 한국에서 일해볼까 생각 중이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늘 제가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셨죠. 대기업 취직,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전형적인 일본 여성의 삶 말이에요. 아카리,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지금 다니는 회사가 얼마나 좋은데. 외국에서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더는 남의 기대에 맞춰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 난 지금 행복하지 않아. 회사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여자라는 이유로 기회를 얻지 못해. 난 그냥 내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그런 것 때문에 외국까지 가야 한다니 좀 더 생각해봐. 결혼할 나이도 됐는데 이러다 좋은 인연 놓치게 될지도 모르잖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걱정도 이해했지만 그건 제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변화는 늘 쉽지 않은 법이죠. 그날 저녁 다시 나리에게 연락했습니다. 나리야, 정말 이렇게 변화하는 게 맞는 걸까? 너무 무모한 도전인 것 같기도 하고. 나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카리, 내가 한국으로 오기로 결심했을 때도 똑같은 고민을 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야. 물론 처음엔 힘들었어.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차이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어. 무엇보다 여자가 아닌 전문가로 대우받는 느낌이 좋아. 나리의 말이 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다음 주 한국 방문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회사에서도 휴가 신청을 했습니다. 다나카 부장은 또 한국이냐며 의아해했지만 이번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선택에 자신감이 생겼으니까요.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직장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라는 것을요. 두렵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의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기대에 맞추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차례야.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이상하게도 처음보다 더 설렜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세미나 참석이 아니라 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탐색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나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서울 생활을 경험해봐야지. 내일이 워크숍이니까 오늘은 푹 쉬어. 나리의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도쿄의 제 원룸보다 훨씬 넓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아름다웠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나리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뭐야? 나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 일본에선 주변 눈치 보느라 제대로 의견 한번 말하기 힘들었잖아.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억눌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나리가 일하는 회사에 함께 갔습니다. 회사 입구에서부터 일본과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직원들은 서로 존댓말을 쓰지만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놀랍게도 CEO가 로비에서 직원들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저희 CEO님은 매주 한 번씩 직원들과 커피챗을 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일본에서 CEO는 신처럼 높은 존재였으니까요. 국제 비즈니스 워크숍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일본, 중국, 미국, 유럽까지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는 자리였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여성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그것이 존중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카리 씨, 일본 시장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용기를 내어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가 진지하게 경청했고 제 의견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가치 있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점심시간, 나리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어를 잘 모르는 저를 위해 영어와 간단한 일본어로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직급에 상관없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아카리 씨, 혹시 우리 회사에 지원해 볼 생각 있으세요? 일본어 능통한 인재를 찾고 있거든요. 나리의 동료 김 과장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오후 세션에서는 팀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국적이 다른 5명이 한 팀이 되어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는 과제였어요. 처음엔 위축됐지만 팀원들이 제 의견을 물어봐주고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주는 과정에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카리의 제안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것을 기반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팀장으로 선정된 한국인 여성 박 대리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 아이디어가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일본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워크숍이 끝나고 날이 회사의 인사팀장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이력서를 검토하고 실제 면접 기회를 제안해 주셨죠. 아카리 씨의 경력이 인상적이네요. 일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데 아카리 씨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날 저녁, 나리와 한강변을 걸으며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쿄와는 다른 서울의 밤 풍경, 빌딩 사이로 흐르는 한강의 물결,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물결까지. 나리야, 정말 내가 여기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 두렵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적어도 지금보다 더 자신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야.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얼마나 활기차게 의견을 나누고 자신감 있게 행동했는지 돌아봤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억눌린 목소리를 되찾은 느낌, 존중받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된 듯했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에서라면 진정한 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면접에서 최선을 다해 나의 가능성을 보여주자.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한국에서의 면접은 놀랍도록 잘 진행되었습니다. 면접관들은 제 경력과 능력에 관심을 보였고 일주일 내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죠. 귀국 후 바로 어머니를 만나 제 결심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아카리, 살이 많이 빠졌구나. 회사 일이 그렇게 힘드니? 어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한국에서 취업 면접을 봤어요. 진지하게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카리, 넌 아직 어려. 외국에서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야. 내 나이면 이제 결혼도 생각해야 할 때야. 좋은 회사 다니면서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저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매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성차별적인 말을 들으며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런 회사가 싫으면 다른 일본 회사로 옮기면 되지. 왜 하필 외국이니? 내 아버지가 이 얘기 들으면 얼마나 상심하시겠니?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자는 결혼하고 가정을 돌보는 게 제일 중요해. 내 또래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있잖니.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평소라면 참고 넘어갔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엄마, 제가 행복하려면 꼭 결혼해야 하나요? 저는 제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요.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다고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한국에 다녀오더니 일본 여자로서의 도리를 잊은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엄마, 저는 일본 여자이기 전에 한 사람이에요. 제 삶은 제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말리지 않을게. 하지만 나중에 후회해도 책임은 내가 져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단단해지는 느낌도 들었죠. 부모님 집을 나오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를 실망시켰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드디어 제 목소리를 낸 것 같아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아카리님, 면접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찾던 인재와 완벽히 일치하여 채용을 결정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할 시간이 온 거죠. 제안된 조건은 일본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좋았고 성장 가능성도 엿보였어요. 집에 도착해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하늘 위로 작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 결정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수락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이제 남은 건 현재 직장의 퇴사를 통보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퇴사 서류를 들고 다나카 부장의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5년간 일해온 회사를 떠난다는 건 두렵고 낯선 일이었죠.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나카 부장은 서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퇴사?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한국 회사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에서 일하게 됐어요. 다나카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카리 씨, 이런 충동적인 결정을 후회하게 될 거야. 일본을 떠나 외국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똑같은 말을 했었죠. 하지만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어요. 충동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제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찾고 싶습니다. 다나카 부장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혹시 승진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가? 내년엔 아카리 씨도 고려해 볼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승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역시 여자들은 감정적이군. 다나카 부장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장님, 제가 5년 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죠? 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더 이상 제 자아를 찾을 수 없었어요. 처음으로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다나카 부장은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우리 회사의 문화가 그렇게 불만이었나? 100년 전통의 기업이고 여성에게도 나름의 자리가 있는데. 나름의 자리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성은 보조 역할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뜻 아닌가요? 다나카 부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나 보군. 하지만 아카리 씨, 외국에서도 쉽지 않을 거야.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제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나카 부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5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 메모, 사진들 이곳에서의 시간이 결코 의미 없지는 않았습니다. 미야모토 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말 떠나는 거야? 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부럽다, 용기 있는 결정이네. 미야모토 씨의 눈에는 부러움과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여직원들도 하나둘 다가와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제가 대신 꿈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퇴근길, 마지막으로 회사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성장했지만 이제는 떠날 시간이었죠.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정리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두려움보다 설렘이 커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시간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번엔 관광객이 아닌 이 나라의 구성원으로 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리가 공항에서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그녀의 도움으로 미리 계약해둔 원룸으로 향했죠. 아카리, 정말 결심했구나. 이제 우리 같은 회사 동료야. 나리의 흥분된 목소리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직 현실감이 없었지만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첫 출근 날, 긴장된 마음으로 회사에 발을 들였습니다. 예상과 달리 모든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고 특히 영어와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아카리 씨, 환영합니다. 일본 시장팀에서 당신의 역량을 기대하고 있어요. 팀장의 말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제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회의에서도 팀원들은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질문을 통해 더 나은 아이디어를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아카리의 제안이 좋네요. 일본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짚어낸 것 같아요. 제 의견이 인정받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업무 시간이 끝나자 팀원들은 정시에 퇴근했고 저도 함께했습니다. 첫날부터 야근이 없다는 것에 놀랐어요. 한국 생활은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수업과 동료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적응해 나갔죠. 주말에는 나리와 함께 서울 곳곳을 탐험하며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아카리, 요즘 표정이 달라 보여. 훨씬 밝아졌어. 나리의 말에 문득 거울을 보니 정말 제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일본에서의 제 모습은 항상 긴장되고 지쳐 있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 첫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일본 시장 진출 전략이었는데, 제 아이디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팀장은 공개적으로 제 공헌을 인정해 주었고, 회사 전체 회의에서 발표할 기회도 주었습니다. 아카리 씨 덕분에 일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그녀가 제안한 마케팅 전략은 우리 회사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일본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CEO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가슴속에서는 자부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드디어 제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죠. 퇴근 후 한강변을 걸으며 지난 몇 개월을 돌아봤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곳에서 찾은 자유와 존중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족과 친구들이 그립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뜸했지만 제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보여드리자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아카리, 내가 그렇게 활기찬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구나. 정말 행복해 보여. 어머니의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인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회사에서는 점점 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6개월 만에 팀 리더로 승진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회를 제한받지 않는 환경에서 제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죠. 오늘도 출근길, 서울의 아침 햇살을 맞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변화를 선택한 그날의 결정이 제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진정한 나로 살아가고 있다. 제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가끔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도쿄와 서울의 하늘은 같은 별들로 빛나지만 그 별빛 아래 서 있는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죠.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인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스스로를 믿는 힘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깨달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용기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여성으로서, 외국인으로서 마주하는 벽들이 여전히 있지만 이제 그 벽 앞에서 멈추지 않고 뚫고 나갈 힘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행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은 남들이 정해준 길이 아닌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갈 때 찾아오는 것이라고요.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자신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길 바랍니다.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는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